네, 미스터 진단 지금부터 2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부 뜨거웠던 열기 아직 식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네, 1부 끝났다고 해서 지금 내 종목 이제 진단 못 받나 봐. 이렇게 망설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 아직도 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희 2부까지 계속 뽑습니다. 항상 네, 있어요. 항상 네. 있어. 2부 때 참. 대별은 종목 진단이 조금 사그라들기도 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능합니다. 종목 진단 팍팍 올려주시고 2부 때 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윤지봉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이거 주성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오늘 이정모 전문가께서 아주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표정이 이미 숨 죽이고 있다가 그렇죠. 어제 오늘 뭐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쭉쭉 올라옵니다. 자, 그래도 매수 가격 먼저 좀 볼게요. 매수 가격을 보니까 13,800원이고요. 비중은 15% 갖고 있습니다. 언제 좋네요. 매수했을까 봤는데 작년에 매수하셨대요. 진짜 오래 갖고 계셨네요. 작년에 매수하셨고 며칠 이렇게 움직이길래 오늘 20% 가까이 쏘았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췄다.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나이스. 하셨는데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볼까요? 보세요. 제가 벌써. 얼굴 세게 다르지 않습니까? 가급적 일부에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눈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이 종목은 종목 진단해 줄 때 아무리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서 물려도 아까 그 나노신 소재 내가 한마디만 더 해주면 그냥 한 10% 정도라고 슬쩍 거짓말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거 밀리면 추가 매수하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걸 먹고 나오게 해주는데 처음서부터 막 25% 질러놓고 물려놓고 뭐 그거 갖고 걱정도 안 하고 그러면 실력 발휘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종목 진단할 때 지수 약세장일 때 시장 약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이 종목 이름 쏘고 하면서 막 확정형 얘기하고 막 난리쳤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는 지수가 나락으로 갈 때고 종목들이 엄청 싸니까 저는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건 진행자도 그 얘기 해줬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VOD로 근거 자료가 남는다. 그러면서 내가 일부러 자료를 남긴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종목들이 그냥 막 300% 심하면 500%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추천해준 내가 직접 추천해준 종목도 그 마케팅 같은 데서 좋게 얘기한 것도 300에서 500%씩 올라갔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6일 날도 이분 이거 좀 그렇게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엄지척 해주고 그냥 끝까지 가라 막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도 13,800원에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더 샀어야죠. 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배짱을 가져야죠. 제가 삼성전기 같은 주식도 배짱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때 종목 진단 한번 지금 방송 들리면 더 사야 돼요. 이것도. 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좀 주춤거릴 거고 가격 법칙상 2만 원이고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사장님 얼굴 모릅니다. 마디 비율 분석상 이거는 2만 1,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최소 목표치예요. 이 얘기 듣고 당장 월요일 날 따라가는 분 있으면 종목 진단하면 또 인상 찡그러집니다. 저 어떨 때 제가 좋아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3월 24일 아닙니까? 15,240원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거보다 한 5%나 10%가 밀렸을 때 사갖고 저는 딱 가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주식 먹을 때까지 제가 진단해줘요. 먹을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TS인가 뭔가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이 지금 제대로 안 나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아직 세게 안 갔습니다. 제가 한글과 컴퓨터 3월 4일 날 종목 진단할 때 왜 이 주식을 이제서야 질문하냐고 하면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더 사라고 했고요. 가지고 가라고 했고요. 나중에 내가 얘기한 자리에 오면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에 한두 종목은 꼭 이런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스터 진단만 보셔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종목 진단 올라오는 거 봐서 상황 보고 시간 봐서 이 시간에 축구도 안 보고 나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 힌트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죠. 대놓고 종목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멘트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목 추천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 주성 엔지니어링은 2만 원 안 가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만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듣고 당장 월요일 날 사지 마시고 사더라도 좀 싸게. 그럼 싸게 사는 기준이 뭐냐? 기본 한 10% 정도로 밀렸을 때 사면 저는 먹을 때까지 진단해 줍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자신 있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분명히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2만 원은 무조건 간다. 이거 갈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런데 꼭 대부분은 이 얘기만 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빨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최소 10% 밀리고 들어가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그 투자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 없이 무턱대고 목표 주가만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죠. 자,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도와드렸습니다. 완전 뼈 때리는데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얼마까지 간다면서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 이정복 전문가께서 뭐 목표 주가 얼마다 이런 거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팁 같은 것들을 정말 그런 많이 게 말씀해 들어가죠. 주시는데 네, 맞아요. 그게 항상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종목 진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 종목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데서 투자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힌트를 꼭 얻어 가시면 다른 종목 보실 때도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자, 다음에 이제 유튜브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이번에 덕자님께서. 덕자님. 이름 훈훈한데요? 굉장히 훈훈하죠. 예. 덕자님께서 덕우전자. 잠깐 덕자님이 더구던데. 중간에 우전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줄임말 아닌가요? 9,200원에 사셨답니다. 네. 10% 사셨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왜요? 전문가님 말대로 10%만 샀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똑같이 그대로. 참. 어떻게 공격이 언제- 이렇게 됩니까? 전문가님 말대로 10%만 샀어요. 라고 방금 얘기- 제 말과 전문가님 말 듣고 이제 사신 거예요? 뭐래서 진짜. 자, 언제까지 가져갈까 이러는데 지금 덕우전자가 네. 수익 중이에요.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주 좋은데요 지금. 근데 계속 이게 보니까 그냥 크게 보면은 우상향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왔다 갔다 이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덕우전자 오늘은 조금 약했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의 상승을 보면 하락할 법도 한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전문가님 말 듣고 10%만 샀어요. 우리 덕자님, 덕우전자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이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수도 노래 제목 따라가고 주식도 이름 따라간다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약주의 이름 잘못 바꿔서 나락으로 간 주식이 되게 많은데 덕우전자가 원래 보다시피 IT 쪽에 있는 주식이거든요. 전기전자 회사예요. 저도 이 주식 엄청나게 좋아하고 덕을 많이 싸는 사람은 덕우전자를 사시오. 막 그랬던 주식인데 이분은 9,000원대 매수했으면 고점을 돌파할 때 쫓아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좋은 주식을 고점을 돌파할 때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 샀으니까 그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0%를 샀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1차 눌릴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줍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제가 그럼 말 나온 김에 무상증자하고 날아가는 그 작년도인가 올 초에 어떤 분이 HPSP라는 주식 이게 액면 분할을 3분의 1 했어요. 이것도 제가 박스권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지금 못 가네 어쩌네라고 하면서 진단해드렸던 주식이거든요. 이게 무상증자하면서 3배 3분의 1 무상증자한 겁니다. 이것도 초대박 났거든요.
이렇게 좋은 주식은 박스권을 막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상신이 알죠? 상신이라고 하는 주식, 이종복이가. 상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상신이도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이게 좋은 주식이 장기간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대박나는 기법으로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에 되게 많이 올려주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까지 배웠어야 된다라는 말 또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더구전자는 이미 IT 쪽에서도 실적이 되고 매출이 나오는 회사고, 제가 이 주식 연말 연초에 공개방송할 때도 되게 좋게 얘기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2차 전지까지 진출을 했어요. 문제는 잘 들으세요. 진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성장 동력을 얹어버리니까 거기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간 거죠. 이거 진짜 향후에 엄청나게 잘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제가 상신이도 이거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상신이도 기술적으로 가격 법칙상 12,500원에서 13,000원 단기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11,000원 정도를 지지하면서 움직일 때, 여기가 된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법칙상 15,000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00원까지 욕심을 내려면 11,000원 지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격 법칙상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절반 팔고 11,000원에서 10,000원대로 오면 판 걸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15,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이런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걸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겁먹지 마시고 대신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 이렇게 주식하면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모두가 실적매매 최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망 좋습니다. 네. 그리고 12,500원에서 13,500원 사이가 기술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네. 15,000원까지도 간다면 이제 11,000원을 잘 유지하는지 지지 여부 체크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네. 항상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뉘앙스는 아주 많이 추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실수로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구전자입니다. 예. 뭐 진단 내용은 너무 완벽했는데 네. 이종복 전문가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는 저는 반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실점하면 최고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토마토 보시는 분들, 네. 이종복 전문가 팬분, 미스터 진단의 팬분들만 예. 최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더구전자였습니다. 예. 네, 종목 진단 그럼 또 계속 달려가 볼까요? 좋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전화 좋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세스고요. 예. 네, 12,200원에 20%입니다. 12,200원에 20%요? 네네. 요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닐까요? 3월 초에 했는데 변동성이 아. 워낙 커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코세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왔다 갔다 지금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코세스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 기관 매집은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권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예. 네, 4월 초까지 좀 볼까 싶은데 4월 초요? 네, 예.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요. 네. 일단 기간은 뭐 오래 보시는 건 아니고 4월 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옳은 선택이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코세스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고 4월 초까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길게 가져가실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세스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의 주식이죠.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선익 시스템 코세스를 XR 기반형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관련주, 제가 아침 10시 45분에 하는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진행자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마케팅이라고 얘기 안 하면서 10시 45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XR 기반형 완탑으로 얘기하는 게 선익 시스템, 그 다음에 코세스. 근데 이번 지금 보시면 매수한 가격이 어설프게 고점에서 사신 거예요. 대신 주도주를 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안 하고 지금 4월 초까지 본다고 했으면 내가 뭐 신도 아니고, 그죠?
4월 초까지 기본 이게 지금 14,000원 저 정도를 질문한 사람 정도면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같은데 보시면은 코세스는 14,000원에 가서 두드려 맞고 14,000원에 가서 두드려 맞고 14,000원에 가서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14,000원에서 15,000원이 지금 단기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그냥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파는 거고 길게 본다면 이 주식은 사실 눌리면 저는 더 매수거든요. 추가 매수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이토마토 전체 회원들 다 들으셔도 돼요. 이거 61선 언저리까지 밀리면 이건 매수 되는 주식입니다. 저는 이 주식 신고가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신고가 가는 것은 장담을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기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기간이 60% 이상이 찼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가게 되면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갔을 때 단기 매도가 되는데 안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못 가고 눌리면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제가 TSE 여기서 어차피 근데 코세스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 건데 개구리가 멀리 뛰려고 움츠린다라고 하면서 TSI 설명한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세스가 더 가려면 움츠려야 돼요. 여기서 움츠리면 이건 더 가기 위해서 움츠리는 거다. 근데 일반적인 수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걸 가산으로 보거든요. 이거는 다중고점 치고 죽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선익 시스템을 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익 시스템이 신고가를 가는데 어떻게 코세스가 밀립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이중보기의 정확성이 높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본인이 4월 초까지 볼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단기 고점으로 보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주식이 밀리면 이건 다산이 아닙니다. 더 크게 가려고 밀리는 거다. 내가 요거까지는 이름 딱 쓰겠습니다. 네, 코세스 14,000원대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눌리게 되더라도 더 멀리 가기 위한 도약 준비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코세스 살펴드렸습니다. 시원하게 또 사랑합니다 외쳐주신 거 보니까 네. 아주 만족하신 것 같네요. 네, 수익 꼭 보실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유튜브 넘어가 보겠습니다. 늘 바쁜 삼님께서 아, 닉네임이? 닉네임이 예. 바쁘다는 게 뭐 좋은 거죠. 예, 예. 자, 이종복 전문가님을 15년째 오? 팬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진짜 팬이신데요? 이종복 전문가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스타의 삶이죠. 자, 엔시스, 코세스 친구인가요? 엔시스 11,800원에 비중 20%. 자, 엔시스가 지금 12,960원입니다. 오늘 0.7% 올랐고 장중에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좀 완만하게 그래도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이제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엔시스 이 종목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15년째 팬이랍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제 요새는 요런 엔시스 같은 주식이 세게는 못 가요. 세게는 못 가는데 이제 이것도 2차 전지 쪽일 거예요, 아마. 2차 전지 쪽, 장비 쪽 뭐 요런 쪽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비중하고 매수가를 봤을 때는 차트를 좀 보시는 분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는 분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주식은 보다시피 완벽한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명분을 받아서 급등하려면 이 거래량 밀집도 갖고는 안 되고 여기도 보다시피 거래량이 엄청 많이 쓰는 게 요새 거래가 쓰는 게 지금 10만 주잖아요. 가격도 좀 작고 시가총액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요 주식이 거래량이 한 50만 주 정도 터지면 잘하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요 정도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요런 정도의 주식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에 있거나 뭐 그런 정도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요것도 제가 15년 팬이라니까 꿀팁 드리는 거예요. 241선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종보기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은 14,000원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넘어가요. 이런 패턴의 주식은 241선은 대신 얘가 안 빠지면서 241선이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빠지면서 241선이 밀려 내려오고 거래가 실리면 이제 얘는 저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241선은 240일 동안의 주가 평균값이니까. 근데 요런 설명이 진짜 엄청난 설명이거든요. 예전에 DI 동일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TSI에도 그랬고, 지금도 NCS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기법은, 완벽한 실전 기법은,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이 완벽한 실전 기법은,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 종목이나 되니까 삼성전자의 기법을 적용시키는 거지, 대형주,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엔솔 이런 주식에는 이런 기법이 거의 통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얘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영업비밀 노출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개인들 도움받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역배열에서 이평선을 미집시켜 놓는 주식은 그냥 241선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종목은 해줍니다. 왜? 이런 게 108가지가 되니까. 108가지가 있어요. 108가지가. 그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결론. 241선은 무조건 넘어가고 분위기상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트라이 할 수 있다. 15년 팬이 진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팬을 위한 우리 스타의 예.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가격전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평선 잘 보셔야겠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 있는 진단 내용 팍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사실 미스터 진단에서 정말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네, 1부, 2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 뭐 지금 1부보다 2부를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만큼 종목 진단을 너무 갈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답답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열심히 도와드리는 게 그만큼 또 진단도 많이 해달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해도 괜찮나요?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네, 꼭 좀 참고를 해주세요. 네. 채팅창 전화로도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서 또 봤습니다. 닉네임이 이분 또 재밌네요. 울 강아지. 울 강아지. 울 강아지. 자, 이 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SKI 테크놀로지. 이거 상장할 때마다 정말 화제를 모았던 그렇습니다. 종목인데 예. 차트 보시면 이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많이 하시네. 그리고 울 강아지님께서도 고생을 또 좀 하셨어요. 아주 많이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고생권 안에 든다. 네. 그 7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큼 좀 내려오고 나서 올 들어서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77,000원에 5%를 갖고 계십니다. 비중은 굉장히 좀 적게. 일단은 약간 맛만 그렇죠. 본 게 아닌가. 살짝 한번 던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이 SKI 테크놀로지에 진심으로 다가가도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조보 전문가님, 요거 좀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슬슬 움직임 나올 때 됐나요? 이거 슬슬 움직임 나올 때 됐죠. 제가 SKI 지난번에도 진단 한번 해드렸어요. 어떤 분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뭐 좋아서 샀는데 뭐 실적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그냥 가져가고 그러면 뭐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분 보세요. 벌써 제가 이분은 그렇게 뭐 썩 좋은 주식을 안 샀어도 벌써 7만 원 가격에 5%니까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른 더 사셔야죠. 저는 추가 매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이고 다만 SKI가 왜 잘 안 올라가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배기는 SK온이에요. 그리고 SKI는 계열사 자회사입니다. 거기에 전고체 분리막인가? 그쪽만 따로 나온 주식이거든요. 이게 그쪽만 따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그리고 이게 보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계획.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폴란드나 이쪽에 추가 증선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러니까 2022년 3분기면 작년 가을쯤에 했으면 이게 돈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 고향 증평도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SK를 왜 좋아하는데 이게 어쨌든 SKI는 알짜배기는 SK온,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온이고 또 거기에서 요거 때문에 빠져나온 주식이라 구찌가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지만 이거 아무리 못 가도 10만 원 넘어갑니다. 10만 원 넘어가요. 아무리 못 가도. 그러니까 비중 확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비중 뭐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슬슬 올라갈 타이밍도 된 것 같다는 의견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죠. 자, 울 가가진님의 SKI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채팅창을 보니까 네. 굉장히 조금 있으면 600이 넘겠구나. 아, 그래요? 598로 전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아니, 어느새 2부 때 이렇게 오늘 크게 600 갈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네네.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일단 600 거의 다 왔으니까 감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때까지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고 네. 저희는 점점 더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들을 올려주고 계시니까 네. 빠르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또 전화를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 정말요? 아이고,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 우선 3개월 계속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화가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결국 열매를 맺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제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와, 오늘 장난 아니었는데요. 네. 예.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사기 아닌 사기를 조금 쳐서 전화 연결이 된 건데,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사실은 10,000원에 예. 비중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 비중을 그러면 얼마 네. 만 원에 비중 몇 퍼센트세요? 지금 이종부 전문가 표정이 말해 보세요. 필요하실 것 같은데, 80%요. 80%요? 그러면 매수가 만 원에 80%라고요? 네, 근데 이걸 제가 저희 아들 계좌에 예. 이게 이제 선물해 준다고 해준 건데 네. 아하. 얼떨결에 시작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를 샀는데 얘가 너무 좋은 주식이었던 거예요. 어허. 얘 이거를 좋은데? 대응을 못 하겠어요. 이게 그럼 되게 오래 들고 계신 거죠? 네, 네.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건요? 죄송해요, 너무 난처하게 해드려서. 아, 근데 이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조금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오전장인 특종이라는 코너에서 저 한미반도체 오늘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만 원에 80%라고 하셨죠? 예. 네. 와. 네. 야, 진짜 저 지금 밑단이에요. 저 밑단에 쫙 거의 저 때가 만 원이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갔다 굉장히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한번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약간 좀 줄어든 상황. 근데 다시 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 진짜 초보자분 같은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7월 달에 2021년 7월 달에 2만 원까지 간 거를 안 팔고 있다가 다시 만 원대로 밀려 내려왔다. 이걸 지금 견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데 글쎄 이게 일단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게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이 됐을 거고 제가 한미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완탑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마케팅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2분기 최고의 주식으로 GPU 관련주 들어가는 반도체 주식들 많다라고 했어요. 그 바로 당사자 중에 하나가 또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게 해필이면 GPU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요.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원래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HSPC라는 이 주식도 슬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이 한미반도체가 이 회사 지분이 19.49%입니다. 여기 아마 진행자나 뭐 다른 일반인들은 이런 거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번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 거죠.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HPSP 지분법 평가이익으로만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이거 투자한 돈으로만. 그러면 한미반도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거든요. 2조 칩시다. 2조에 한 3, 4천억 정도 되면 4천억 잡으면 20%. 맞죠? 시가총액의 20%의 지분법 평가액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GPU 관련주예요, 이게. 반도체 칩, 인공지능 챗봇 아시죠? 거기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넘버원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다만, 이분 지금 보면 2만원, 이 얘기. 이렇게 엄청난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1년 내내 얘기한 겁니다. 얘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허구한 날 한미반도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허구한 날. 그 마켓텐에서. 자, 어쨌든 누군가가 질문을 했으니까 얘기한 거고, 기술적으로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만원에서 2만 2천원 사이에 15% 매도 올라가면, 또 2만 5천 원에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도 또 15%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중 30% 남을 때까지 올라갈 때마다 매도. 만약에 밀린다 그럼 냅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장세 분위기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 그냥 얘기 좀, 그죠? 예, 이거 못 가도 기본 3만 원은 가야 됩니다. 이거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아마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괜히 떨어질 때 팔지 마시고 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세요. 네. 예, 또 그 뒤에 또 3만 원만 또 들으셨다고 또 그것만 기억하면 안 또 됩니다. 참고 있다 80% 3만 원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셨죠? 조금씩 네, 덜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네. 아, 이거. 고민 해결. 야, 지금도 엄청난 수익인데. 네. 야, 앞으로도 많이 열려있네요. 아, 진짜. 네, 그렇지만 이번에도 제가 또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가격만, 제일 높은 그 가격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제발. 거예요. 아, 그러다 다시 전화 옵니다. 네. 예. 아, 맞아. 다시 전화하면 그때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때 뭐 하셨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시청자한테. 네. 예,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조금씩 분할해서 덜어내는 지혜. 그럼요. 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이런 주식이 GPU 관련주가 4개가 더 있어요, 반도체에.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뭐 좀 알려드려요? 네네네, 알려주세요. 부탁해요. 이걸 바로 얘기해. 좀 밀당 좀 해야지. 자, 다음으로 아. 진행합시다. 아이, 전문가님,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이거 다음으로 알려주세요. 가요. 알려주세요. 왜 그래? 이거 좀 알려줘요. 말을 꺼내놓으시고. 아, 진짜. 아니, 다음 주에 600도 와서 넘겨야죠. 얘기할게, 다음 주에. 다음 주에요? 다음 주요? 약속입니다. 다음 이름 종목 쓸게요. 다음에? 이 종목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요. 알았어, 자, 이 빨리 종목 갈게요. 다음에.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지금 뭐예요? 뭐 전화가 들어왔어요. 빨리 받아, 빨리. 다음 주. 다음 주요? 알았어요, 다음 어쨌든 종목 뭐 약속을 다음에. 해주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이 시간에 이렇게 힘 있는 목소리로. 멋지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 이름 믿고 항상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진 파워요. 예,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시죠. 13,044원. 예, 비중은요? 27%. 27%요? 예, 물타기에서 27%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진파워 일단은 지금 매수 평균 단가보다 좀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진파워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알아볼게요. 예. 예. 자, 이종목 전문가님, 일진파워입니다. 13,044원, 27% 갖고 계시네요. 요거 좀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게 원자력 원전 테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원전주 진단해드리면서 뭐 두산 에너빌러티 뭐 이런 한전 KP 뭐 이런 것도 같이 진단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그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막 이런 거한테 매기를 뺏겨서 전체적으로 원전주가 좀 밀렸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가 조금 쉬면 한 번 정도는 불 수 있는 섹터예요, 테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 이 일진 파워로 전체적으로 이게 뭐지? 여러분, 원전주를 퉁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면 뭐 실적 뭐 되고 다 괜찮죠? 근데 문제는 저점이고 문제는 매수세.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매수세가 지금 저쪽으로 실종된 상태에서 반도체 쪽까지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에는 지금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시고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어요.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지만 기본 1차 15,000원,
2차 17,000원 내외 요 정도. 그러니까 15,000원대 정도 가면 13% 털고 17,000원, 18,000원대 가면 나머지 뭐 매도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 2만 원대도 갈 수 있죠. 대신 이제 이거는 좀 하반기까지 가면서 2만 원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1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절반 정도는 좀 챙기시라는 말씀. 밀리면 그냥 들고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요. 라고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5,000원대 그 정도에서 매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 예, 사랑합니다, 사장님. 네, 사랑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와,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이런 에너지가 있으실까요? 혹시 뭐 저기 미국인가요? 진짜 다른 국가가요? 뭔가 그 텐션이 지금 약간 지금 대낮에 그러니까요. 가장 기운이 있을 때. 운동하시다가 전화하신 줄 알았습니다. 와,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린 일진 파워에 대한 내용 뭐 긍정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크게 또 수익도 보시고 앞으로 나중에 또 더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파워 살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또 계속해서 이 늦은 시간에도 600명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멘트들, 옛날에는 저희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약간 이제 사랑방 느낌으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먹는 거 얘기하고, 지금 같은 축구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종목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600 넘겼어요. 그러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인사한다, 우리. 야, 미스터 진단 이 신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네. 감사드리고요. 어허. 지금 뭐 유일 에너테크, 예. ATPC, 뭐 SKI 테크놀로지, 효성 네. TNC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종목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600 넘어가면 저희가 뭐 춤춘다 얘기했는데 아까 저희가 네. 그 필살 애교 부리면서 뭐 네. 좋은 거 하나 따냈으니까 그걸로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죠. 끝날 때 한 번 더 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세게 출게요. 자, 갈게요. 자, 유튜브에서 이름이 님께서 네. 이름이. 특이하죠? LS 전선 아시아 7,100원에 비중 10%를 담으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약간 좀 손실 보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 과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갔네요. 네. 자, 전문가님, 지금 중요한 게 바닥을 좀 밑으로 좀 뚫고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LS전선이 제가 좀 선호하는 전선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왜 약한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매출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주식이고, 영업이익도 주로 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분기별로, 쿼터별로 보다 보면, 이건 잠정이에요. 여기 2023년 그 2월 정도 기준에 여기 보다 보면 실적을 탁 치면, 잠정 실적 그 기본적으로 이건 잠정은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 잠정 실적 정도 보시면은 적자 전환에 여기 보면 적자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자 전환되고 그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식은 그 우크라이나 쪽도 있고 명분이 있고 저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 주식이 영업이익이 뭐 조금 적자가 좀 낮다고 해서 뭐 무너지거나 죽을 주식은 아니죠. 그리고 보다 보면 거의 신저가 언저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인가 그 어떤 지난주에 그게 12시 30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4분기 쪽 가고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비중 10%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이 LS 전선은 비중 20%도 될 수 있는 주식이에요. 비중을 늘리실 때 6,500원이나 6,000원대로 왔을 때 6,500원대로 오게 되면 비중을 더 늘려버리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7,500원대 갔을 때 늘린 비중을 줄이고 본인이 7,500원대 왔을 때 다 팔든지 아니면은 기본 8,000원까지 볼 수 있는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8,000원에서 8,500원이 저항이고 6,500원에서 6,000원이 지지인 박스권을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언젠가는 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박스권이고 우크라이나 쪽 좋은 얘기, 정전 얘기 나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튈 주식이다 정도까지는 과감하게 이종복 이름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네. 포인트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박스권 대응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면서 나중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2부에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종목 진단 달려왔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또 2부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이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의 흐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시장 전략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차분하게 제가 좀 썰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다음에 좀 채워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진단이 작년 9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서부터 오면서 12월 달이 좀 힘들었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가 막 쇼를 하고, 그죠? 뭐 이종복 이름 쓰네 어쩌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1월 달, 그죠? 1월 달에 이제 종목 장세 얘기하면서 3월 23일까지 왔고, 지금 하나의 분기점, 변곡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뭐 역사적 변곡점서부터 뭐 웬만큼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이 종목 장세 파트 1 끝나면서, 그렇다고 종목 장세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트 1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요새는 유튜브 이거 VOD 조회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아까 어떤 분이 더우전자 10%밖에 안 샀지만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쌓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주식을 처음에 사실 때 지지권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배짱 있게 매수하는 그 어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고, 장세가 좋고 종목들이 날라다닌다고 해서 고점에서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그거 부안해동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뭐 한 달 정도 움직임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긴장,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가 주식장이 좀 안 좋으면 거기서는 용기를 내라. 그죠? 제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2007년 배워야 산다 이토마토에서 하면서 16년 오면서 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추세 분석의 3요소라고 해갖고 그것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미련, 욕심, 두려움. 여러분, 미련, 욕심, 두려움을 극복하면 또 그게 실전 매매 최고수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가 가장 안 되는 거냐? 욕심과 두려움에서 안 되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욕심 때문에 실패하거나 두려워서 주식을 못 사거나 두려워서 손절을 못해서 망하거든요. 그 두려움과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미스터 진단 이종복 말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제가 사설이 길었던 이유는 딱 보시면 제가 뭔가 무섭거나 위험해 보일 때는 변동성, 변곡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 종목 장세 확장 여부예요, 여러분. 확장 여부. 저는 1분기와 같은 강력한 종목 장세는 쉽지는 않아도 1분기의 절반 이상의 어떤 종목 장세는 나오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기존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공장, 자동화, 칩 관련주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느냐를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좋은 건지를 모르죠. 그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거나 특정 이평선 지지. 그럼 특정 이평선도 또 몰라요. 11선, 21선, 61선이라고 하는 요런 이평선들, 요런 이평선들의 지지력이 좋은지 정도를 보시면 그게 조정이 잘 받았다. 조정을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나 뭐가 흔들릴 때 우수수수수수 다 빠지면 그건 조정의 신호. 근데 일부 주식은 쭉 빠지는데 일부 주식은 또 쭉 안 빠진다. 그건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신호다.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체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발 주도주 연속성 여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같은 2차 전지의 지금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양극재, 음극재, 정통 장비 이런 게 잘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일이하고 세비캠처럼 펫배터리 관련주들이 날아가면서 어느 순간 리튬 관련주의 후발주가 가고 또 어느 순간 반도체 전해액 관련주가 가고 막 그렇게 가고 있죠. 그걸 우리가 동종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종목 장세가 기속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 및 중저가 배터리 관련주, 이 중저가 배터리 관련주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조일 알미늄도 제가 종목 진단해 줬어요. 시가총액이 1,몇백억인데 1조 4천억 그 주문 따다 하면서 애들이 장난치네 어쩌네 막 그랬던 주식도 지금 날아가거든요. 이틀 만에 날아가요. 이틀 만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갈 때는 딱 이틀에 50%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게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중저가 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요. 그리고 중저가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고요. 얼마 전에 에브리봇이 급등한 게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후발 주도주들이 연속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은 2분기에도 종목장이 된다 쪽 대신 1분기처럼 강력함은 떨어지지만 4월 달까지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지수는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나오는 변동성을 뭘로 체크를 하는 거냐? 다우, 나스닥. 여기도 보시면 나스닥 12,00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릴게요. 11,800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마디가로 얘기하면 11,750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2,000에서 11,750까지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밀릴 수 있음을 지금 이 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깨고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 절대 괜찮아요. 깨고 내려가도 올라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안 빠집니다. 주식이 빠질 때는 수직으로 안 빠집니다. 급락하면 반등 주고 급락하면 반등 주고. 아까 삼성전자 설명할 때 종합 선물 갖고 얘기해드렸죠. 저점을 깨고 밀려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다시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우 31,000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그러면 31,000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뭐 3만 초반 수준도 열면 되는 거죠. 독일 14,500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독일은 14,000까지 열어놓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 AMD서부터 뭐 이런 주식들 보면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이거 이런 화면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하느냐고 정신없어갖고. 보세요. 지금 독일이 15,000원에 붙어 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다시피 이 종목은 크레딧 스위스서부터 여기 그 퍼스트 이 회사 이거 이름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 회사들 이 종목이 다 받고 도이치방크는 저는 1년 내내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 정도 주식은요 1년 내내 봅니다. 근데 보다시피 독일이 아직도 저 신고가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독일 밀려도 14,500 수준까지는 기술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심하면 14,000원까지 밀려도 종목 장세에서 돈 버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는 여러분들 항상 이 종목이가 말하죠. 결과 나오면 확인됩니다. 대신 얘가 이쪽으로 급락할 때 종목들이 밀리겠죠. 그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어떤 주식을 단기 급등한 주식들은 그럴 때 절호의 매수 기회를 잡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탈출형. 아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주식은 차라리 물리는 게 여러분들 더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만약에 이건 마켓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밀려내려고 있었어야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이 지금 13,500에서 13,000대에서 비리비리 거려야 이게 위험한 거지. 저렇게 엄청난 악재가 나오는데도 이 신고가에 있다는 자체가 강한 장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대신 저런 악재로 인해서 밀리면 14,500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을. 이건 무모한 게 아니고 배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짱과 무모함의 차이는 딱 하나, 기준과 원칙, 객관성의 차이에서 나는 거예요. 명분과 객관성이 있으면 배짱이고 명분과 객관성이 없으면
그죠? 아시겠어요? 객기입니다, 객기. 자, 그 다음 지수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보시면 주식 시장이 무너질 때는 이렇게 이평선 밀집으로 버티다 무너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무너지는 거냐? 이럴 때. 여기 보면 여기는 정배열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241선 지지를 바탕으로 버팅기고 있죠. 이럴 때 버팅길 때 역배열이 되면서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1년 6개월 동안 죽어 내려온 상태에서 이평선 밀집이거든요. 이거 살짝 아래로 쳐질 수도 있어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밀리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를 바라면서 16년 전문가 중에 14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폭락은 안 나옵니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지수 밴드는 여기서도 지수 밴드를 60일선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와, 여러분 60분 차트를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와 일봉을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주봉을 가지고 지수 밴드를 얘기할 때 다 달라져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보이는 게. 보다시피 주봉을 가지고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325에서 327을 못 넘어갈 것처럼 보이죠. 하기야 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트 분석을 조금만 할 줄 알면 이 정도는 325는 죽어도 못 넘어올 것 같이 보이고 300을 깨면 나락으로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럴 땐 절대 나락으로 안 간다고요. 절대. 나락으로 갈 것 같이 보일 때가 바닥입니다.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큰 밴드는 325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325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 많이 해드렸죠? 3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밴드가 박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일봉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단위 낮아집니다. 일봉을 보면 우선 317에서 300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일 거예요. 그리고 310에서 307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310에서 307, 317에서 320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넘어가고 깨지냐에 따라 325, 327, 3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정도 밴드에서 움직일 때가 종목들이 가장 잘 된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 정도만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 돈 버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잘 꿰차 주시고, 네. 그리고 종목별로도 상세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우리 이종복 전무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전략도 확실하게 잡아드렸으니까 또 흔들리지 마시고 저 전략으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